캠코더 좀 돌아간 것 같다. 그냥 하죠. 등비수열. 제주인 뭐 처음 배우는 거 아니지? 지난번에 들었지 이거?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을 할 건데 얘도 어쨌든 우리 수열이 뭐라고 했냐,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그런 함수다, 뭐 요렇게 정의를 했었단 말이야. 지난 시간 동영상 꼭 보세요. 알았죠? 기본정석 수업 들었을 때랑 기본정석 수업만 들은 친구들은 한번 또 꼭 들어봐야 돼. 왜냐면 그때 배웠던 거랑 조금 무언가 더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어떤 A라는 녀석의 일정한 수를 값을 곱하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일정한 값을 현아야 뭐라고 불러? 네가 현아야? 너 얼마 전에 배우지 않았냐? 정신 차려라. 공비라고 부르고 레이시오의 첫 글자인 이제 소문자 R을 갖다가 씁니다. 오케이? 요런 규칙이야. 뭐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뭐 2, 6 이렇게 3씩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 18 얼마? 뭐 54 뭐 얼마? 뭐 이렇게 가겠지. 일정한 값을 요렇게 곱해 나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초항 A가 있으면 비율 두 번째 항은 AR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쵸?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쵸? 얘가 첫 번째 항, 여기가 두 번째 항, 여기가 지금 세 번째 항, 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런 규칙으로 가다 보면 10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R의 9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도 역시 쭉 가다 보면 일반항 AN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R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초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승이다.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얘도 뭐 이 공식으로서의 의미 뭐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럼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등비수열은 뭐 이런 거잖아. 일정한 값을 곱해 나가는 게 이웃한 항들끼리의 비율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우리 등차수열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등차수열에서 뭐 A5 빼기 A1은 등차수열에서는 뭐 공차가 4개 차이가 난다. 이제 요런 거. 그치? A1에 공차를 4번 더하면 된다. 뭐 AN 빼기 그래서 A1E N-1D다. 이런 거 있었잖아.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N-1번의 차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A5 여기서는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A5 나누기 A1을 하면 요 녀석이 공비가 4번이 더 곱해져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AN 나누기 A1이 R의 n-1승이다. 요런 거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8번째 항이 되겠어? 공비를 5번 곱해야 8번째 항이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렇게도 정리가 된다고. AN에서 A의 n번째 항을 나누면 요 녀석이 R의 n-m 요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등비수열은 일정한 비율을 갖기 때문에 이 비율이 몇 번 곱해져 있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쳐다보자 라는 얘기죠.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 다항식이었어? n에 대한? 등차수열 일반항이 2차? 아니지. 일반항은 등차수열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항상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때 이 P가 뭐였어? 공차. 등차수열의 공차였어요. AN이 등차수열 일반항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N에 대한 1차 다항식.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등차수열이고, 등비수열도 뭐 없어 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항상 어떤 형태로 생겼냐?
요런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소리냐? 봐봐, 우리 초항이 3이고 공비가 뭐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3 곱하기 2의 n-1승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요런 녀석을 한번 보자고. bn이라는 수열이 뭐 2에 뭐 2n-1 뭐 요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1씩 하나 집어넣어 보자고. n의 개수가 이제 1은 아니지만 얘랑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근데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2에 1승. 2 집어넣으면 2에 세제곱, 2에 5제곱, 2에 7제곱 이렇게 가잖아. 그치? 얼마씩 계속 곱해지고 있어? 2에 제곱씩 곱해지고 있어. 그치?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이 녀석의 공비가 지금 2의 제곱인 거거든. 오케이?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즉 뭐에 지수 자리가 n에 대한 1차 다항식인 형태들은 전부 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았죠? 당연히 요 앞에 있잖아. 무언가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것들은 어떤 수열에 1, 2, 4, 8, 16 요렇게 가고 있는 등비수열에 3씩 죄다 곱했다고 해서 얘가 등비수열이 안 되진 않거든. 그치? 초항이 1이었다 초항이 그냥 3으로 바뀌는 거죠. 그쵸? 어떤 다른 값이 무언가가 곱해져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무언가가 곱해져 있는 녀석을 지수 자리에 무조건 올릴 수 있어요. 무엇을 알면? 로그를 알면. 로그를 알고 있으면 그럼 선생님 요런 녀석을 어떻게 R의 1차식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냐고 물어보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3이라는 녀석은 2의 로그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 이 녀석이 2의 로그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곱셈은 지수끼리 더할 거잖아. 그치? 뭐 지금 이거 좀 잘 못해도 돼. 좀 이따 앞에 가서 다시 저 앞에 가면 다시 할 거니까 일단 어쨌든 모든 등차수열의 지수 자리에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지수 자리에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 써져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다라는 거야. 알았지? 꼭 n의 개수가 1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그럼 요때는 등비수열의 공비가 R의 P승만큼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R의 P제곱만큼이 등비수열의 공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 없죠? 어려운 얘기 없죠? 어려운 얘기 없죠? 빰빰. 자, 뭐,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이렇게, A, 지금 센에 있는 문제 하나 풀 건데, 938분 풀 건데, 뭐, 어려워서 푸는 건 아니야. 알았지? 문제가 어려워서 푸는 건 아니고. 이 문제 보면, 두 번째 항이 2고요. 다섯 번째 항이 54야. 그때 여섯 번째 항이 얼마냐? 뭐 이걸 물어보잖아. 그치? 이 녀석은 그럼 뭐부터 해봐야 돼? 얘부터 해봐야 되겠지. 그치? AU 나누기 A 하면 공비가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아. 그치? 이해됐니? 근데 얘에서 얘 나누면 얼만데? 27이야. R은 얼마? 원래는 사실 있잖아. 3차 방정식이야. 그치? 근데 우리 문제를 이런 걸 잘 읽어봐야 돼. 봐봐. 지금 이런 문제가 좀 그래. 사실. 대부분 문제 공비가 실수인 이런 표현이 좀 써져 있어요. 오케이? 공비가 실수인 이런 부분이 다 써져 있어서 요 녀석이 이제 실수라고 해야 R이 2로 확정되는 거 아닌가? 아니 3으로 확정되는 거 아니야? 원래 3차 방정식이 근 실근허근 합치면 총 몇 개인데? 실근허근 합치면 3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허근 2개 원래 더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거지 같은 문제죠. 거지 같은 문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R값 3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럼 우리가 여섯 번째 항을 찾으려면 초항 찾아야 되냐? 꼭 그렇지 않는다고. 왜? 여섯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가 5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다섯 번째 항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그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안 풀리면은 굳이 풀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막 풀리는데 일부러 안 풀진 말고요. 알았죠? 나 로그 성질 다 아는데 막 그냥 빼놓고 넘어가야겠다 하지 말고요. 사인, 코사인 들어간 거는 풀 수 있어요. 뭐 951번 같은 거 보면 코사인 60도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치? 뭐 이런 건 코사인 60도가 뭔지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이 정도는 다 풀어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좀 봅시다. 다음은 뭐 등비수열은 뭐 엄청 쉬워요. 빰빰빰빰빰빰 등비 중항이라는 녀석을 좀 할 건데, 등비 중항은 뭐냐면 역시나 이제 A랑 X랑 B랑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할 때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녀석의 가운데 항을 등비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중항도 역시나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의 가운데 항을 우리가 등차중항 이렇게 불렀었거든. 등비중항도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숫자 중에 가운데 항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이 셋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얘 비율이 똑같을 거고 얘네들의 비율이 똑같을 거잖아, 그치? 그럼 역시나 x 나누기 a를 한 게 공비일 것이고 b 나누기 x를 한 것도 공비일 것이니까 두 개가 같을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을 정리를 하면 x제곱은 ab다 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럼 여기서 x는 조심해야 될 게 뿔마 루트 ab, 즉 ab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두 수 ab의 등비중항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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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등비중항이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만약에 어떤 물건 값이 있어요. 뭐 x1 하던 물건이 있는데 이 x1을 a%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어. 근데 또 이 녀석을 b% 다시 증가를 시켰습니다. 또 얼마가 됐어. 오케이? 이 문제는 평균적으로 몇 %씩 증가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평균적으로 몇 %씩 증가했냐 물어본다는 건, 우리 있잖아, 퍼센테이지의 증가라는 건 우리 비율이 늘어나는, 비율이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어떤 내가 시험 점수가 50점이었는데 이번 시험에 10점이 오르고 지난 시험에 10점이 오르고 지난 시험 점수 지난 시험 점수 이번 시험에서 80점이 됐어요. 그럼 10점이 올랐고 20점이 올랐잖아, 그치? 그럼 평균적으로 몇 점씩 올랐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15점씩, 그치? 15점씩 두 번 올랐다, 평균적으로. 오케이? 이렇게 고정된 값에 대한 증가 감소는 우리가 그 평균적으로 얼마가 올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산술 평균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도 이제 이 퍼센테이지, 비율이 증가하는 녀석은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씩 올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들의 기하 평균만큼 증가했겠죠, 그쵸? 그래 안 그래? A라고 하면 좀 그렇고 A배 퍼센트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A배 증가, B배 증가라고 됐으면 평균적으로 루트 AB배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기하 평균은 이제 비율의 증가에 사용이 되는 녀석이에요. 역시나 여기서도 뭘 좀 주의해야 하냐면, 우리 이 단어는 전부 다 등비수열 문제만 나올 거니까 그냥 등비수열인 줄 알고 풀면 되는데,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다고. 이 세상에 수열이 등차 등비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규칙 없이 내 머릿속에서 막 쓴 것도 수열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또는 뭐 처음 10개 하는 등차 수열이다가 11번째부터 등비수열이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 그치? 문제에 그냥 수열 AN이, 수열은 보통 이렇게 중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를 하거든. 수열 AN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상황에서 얘가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이걸 어떻게 알 거야? 뭔가를 알아야, 등차 수열인지를 알아야 등차 수열 무슨 공식을 적용을 하든 개념을 적용을 하든 등비 수열인지를 알아야 이걸 써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무슨 수열인지 언급이 돼 있진 않으나 문제에 이런 표현이 써져 있는 상황, 이런 표현이 써져 있는 상황, 얘가 n번장인데 그 n번장에 상수를 곱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되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은 이 녀석이 무슨 수열?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인 거야? 등비 수열인 거야, 그치?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걸 문제에서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등비 수열이란 말은 없어도. 참, 또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제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면 지금 요 녀석이 지금 이런 식의 형태거든. 그렇잖아? 요런 식의 형태. n번째 항,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인데, 그치? 연속된 3개의 항이 나와 있는데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뒤 2개의 곱과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은 무슨 수열이다? 역시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식이다라는 겁니다. 아,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구나. 다만 이 식만 보고 얘가 공비가 몇인지까진 알아낼 수 없어요. 그쵸? 이 식만 보고는 공비가 몇인지는 알아낼 수 없으나 이 녀석이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이런 거 있었어. 세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도입부 시작을 어떻게 놓고 풀기로 했어?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 하면 요렇게 세 숫자를 애초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돼 있으니까, 그치? 요렇게 놓고 풀자고 했어요. 등차수열을 이루는 네 숫자 나오면 뭐라고 놓고 풀기로 했어? 뭐라고? 등차수열을 이루는 네 숫자 뭐라고? 이런 거 없었어? 이런 거 없었나? 이런 거? 이런 거 있었을 텐데 없었냐? 내가 안 썼냐? 이런 거? 등차수열을 이루는 네 숫자라고 하면은 요렇게들 많이 놓고 풉니다. 뭐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어요. 합했을 때 식이 이뻐지도록 이제 문자를 놓고 많이 풀기 때문에 공차가 D는 아니야. 공차가 2D인 상황이죠. 그쵸? 어쨌든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치? 요렇게 놓고 풀어야 계산이 좀 편해집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것도 얘기 안 해줬나? 나쁜 선생이네. 이렇게 놓고 풀면 문제가 안 풀리냐? 그러지 않아. 문제 풀 수 있어. 이렇게 놔도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보다 요때가 그냥 계산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거지. 대부분 요런 문제 네 숫자의 합이 몇이고 막 요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거든. 얘는 네 숫자를 싹 더해버리면 그냥 A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때는 어떻게 놓고 푸냐? A, AR, AR의 제곱 이렇게 놓고 많이 풀어요, 문제를. 아니면 R분의 A, A, AR 이렇게도 놓고 풀기도 합니다. 이 녀석의 장점은 곱하면 아주 이뻐지죠. 세 녀석을 곱하면 똑바로 앉을까, 서연아? 세 녀석을 곱하면 뭐가 돼? A? 세제곱이 돼, 그치? 그러니까 식이 아주 이쁘게 나오는 장점이 있는데 합했을 때는 막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양변에 R을 곱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때보다는 이거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 확실히. 다 다항식 형태로 돼 있는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으나 이렇게 놓고 많이 풀고요. 네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뭐 이건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 알았죠? 왜 막 4차 방정식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뭐 나오면 그냥 A, AR, AR 제곱, AR 세제곱 뭐 보통 그냥 이렇게 놓고 많이 풀면 돼요. 뭐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얘기다. 가지 하고요. 대신에 좀 특이한 거 하나 좀 보고 넘어갈 겁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때 여기서 많이 본 녀석이지. 그쵸? 여기서 많이 본 녀석이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산술평균. 얘 뭐야? 기하평균? 조합평균. 그치? 이 녀석을 이렇게 많이 쓰거든? 등차수열이 영어로 뭐냐면 몰라. 내가 너무 길어서 그거 못 외웠어. 어디 써있을 거야, 쌤 앞에. 안 써있나? 안 써있고 정석책에 써져 있어. 내가 읽어줄게. 자, 몰라. 나도 몰라, 이런 거. 등차수열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읽냐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알티메틱? 알티메틱 프로그레션이라고 써져 있어요. 몰라 씨. 그래서 그냥 A 쓰고요. 이거 뭐 그 등비수열은 뭐 지오메트릭 뭐 프로그레션 이렇게 하고 뭐 그 조화수열은 뭐 하모닉 프로그레션 뭐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그냥 그런다고. 알았지? 창피하니까 넘어가자 빨리.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된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기하 평균은 조합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는 A랑 B랑 똑같을 때 성립한다. 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 알고 이제 여기서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얘랑 곱하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약분되고 E 약분돼서 AB만 남아, 그치? 딱 얘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 말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산술 평균, 기하, 이 산술 평균, 조합 평균이 이게 평균 속력 뭐 이런 거랑 좀 관련 있게 나중에 또 나올 거라서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지우개 없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뭐 도움은 조금은 언젠가는 도움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냥. 자. 장난치지 말고 그거 왜 머리가 좀 수업 들어. 펌. 다음 하나 더 또 뭐 이런 거 등차 등비에 대한 등비수열에 우리 성질 하나 또 좀 써줄 건데 등차 수열에서 있잖아. 만약에 지금 등차 우리 다시 등차로 잠깐 넘어가서 등차 수열에 항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등차 수열에서 이제 항이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하면 얘네 둘 합하고 얘네 둘 합하고 같은 게 와 닿죠 그냥. 그렇지 않나? 똑같죠, 그쵸? 정원이 어때? 똑같죠, 그쵸?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두 수의 평균과 이 두 수의 평균이 똑같을 거예요, 그쵸?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값으로, 그치? 딱 이 한가운데 값으로 평균이 일정할 거야, 그치? 등비수열도 이제 연속된 항이 이제 4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네 둘의 곱과 얘네 둘의 곱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4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항을 하나 늘려보면 항이 5개가 되면 등차수열부터 얘도 이거 3개만 하죠, 뭐 3개만 하자. 등차수열이야. 이거를 싹 다 더하래. 근데 있잖아, 얘네들의 평균이 그럼 딱 A2랑 지금 똑같거든. 산술 평균이, 그치?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그럼 요 녀석은 그냥 A2의 3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등비수열도 이렇게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기하 평균이 딱 얘잖아, 지금, 그치? 이 녀석 제곱이 얘네 둘의 곱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거 3개를 같이 곱하면 이 녀석은 A2의 세제곱이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이런 생각들을 문제에 이제 적당히 잘 이용을 해줘야 문제가 조금 수월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게 해결이 될 거야. 그냥 일반항 막 식 갖다 때려 넣어서 연립하고 이래도 대부분 다 풀리는 녀석들인데 이런 등차 등비 성질들 좀 잘 활용해주면 계산이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떨어질 겁니다. 오키도키. 휴, 마지막 하나만 더 이것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관계. 정도만 얘기를 좀 더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 해주고 센에 있는 문제 몇 개 좀 풀어보고 뭔 말이냐면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등비수열부터 하자. 등비수열이야. 얘가 이제 등비수열이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어떤 수열이 로그 밑은 몇이 돼도 상관없어요. 요 수열이. 그러니까 AN이 어떤 로그의 진수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요 녀석은 등차 수열이 된다 이겁니다. 로그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 정도는 알죠, 그쵸? 로그 A의 A는 1이고, 그치? 뭐 로그 A의 B의 N, 진수의 지수는 요렇게 앞으로 이 정도는 알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 정도는 알지 않아? 오케이. 알아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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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생소한 얘기인가? 알아볼라?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쵸? 그럼 여기다 이제 로그를 이렇게 탁 취하면 뭐 밑은 몰라 이렇게 취해버리면 아래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니까 PN 플러스 Q 곱하기 로그 BR 이렇게 될 건데 얘도 어차피 하나의 숫자란 말이야. B번 거듭 제곱해서 R이 되는 수 이제 요만큼 거듭 제곱해서 R이 되는 숫자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거든. B를 이만큼 거듭 제곱하면 R이 되는 숫자라는 거의 정의니까 상수니까 어차피 N의 개수가 P 곱하기 로그 B의 R이 되는 거죠. 그쵸? 그죠? 이런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지금 요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로그 잘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저 앞에 가서 다시 배울 거니까. 마찬가지로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야. 얘가 이제 등비수열이면 뭐 어떤 알파에 AN 지수 자리에 등비가 안 되죠. 등차. 이렇게 돼버리면 이 녀석은 등비수열이 된다. 얘는 뭐 그냥 증명. 어제 끝났어 시험이? 어제 끝나서 지금 뭐 기운이 없는 거야? 한참 놀아야 되는데 지금 그치? 이제 요 녀석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 다항식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식은 이제 지수 자리에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요 녀석이 딱 등비수열의 형태를 이루고 있겠죠, 그쵸? 이 정도로 뭐 요런 식으로 써보면 또 금방 파악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딱 와 닿는 정도 됩니다, 그치? 지수 자리에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 들어가는 녀석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등비수열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센으로 가서 센에 있는 문제를 좀 몇 개를 좀 풀어볼 건데 슝슝슝 슝슝슝슝 어딨니 어디 있니 어딨니 어딨니 어디 있니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연립하는 거 없나? 연립 941번 같은 문제야. 941번처럼 이제 등비수열과 관련된 뭔가 두 녀석을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는 상황. 등비수열과 관련된 뭔가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게 있잖아. 무조건 그냥 이런 거야. 한 녀석 그냥 뭐 이 정도야. A1, A2, A3가 뭐 얼마래. 그리고 뭐 A4, A5, A6가 뭐 얼마래. 뭐 이렇게 돼 있대. 여기다가 R세제곱 곱하면 4번째 항 되지, 그치? 여기다도 R세제곱 곱하면 4번째 항 되지. 여기다도 R세제곱 곱하면 4번째 항이 되지. 이렇게 숫자의 간격이 대부분 다 일정하게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요 녀석에 R세제곱을 곱한 게 요 녀석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됐죠? R세제곱 분배할 거니까 셋 다 곱할 거잖아, 그치?
여기다 곱하면 얘 되고, 여기다 곱하면 얘 되고, 여기다 곱하면 얘 되니까 여기다 R 세제곱 곱한 게 이제 이 숫자다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면 문제는 뭐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울 겁니다. 봐봐, 942번도 942번이 지금 문제 보면 A1부터 A19까지의 곱을 물어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19개 항의 곱이지. 한가운데 있는 거 얼마야? 평균 내면 되네. 1하고 19 평균 내면 되네. 10, 그치? 10번째 항이 한가운데 있는 항이지. 이 녀석이 10번째 항의 19승이다.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가. 그치? 오케이? 이해돼? 이게 이해돼? 이해 안 되는 분 빨리 이게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 막 식으로 써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 봐봐. 등차 수열이 막 이렇게 가는 수열이 하나씩 건너뛰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그치? 두 칸씩 일정한 간격만큼 건너뛰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그치? 뭐 등비라고 뭐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뛰어도 여전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A1 땡땡땡 가운데 A10 땡땡땡 A19 이렇게 써놓으면 요 세 개가 일정한 간격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여전히.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의 곱이 요 녀석 제곱하고 똑같아. 그치? 마찬가지로 A2랑 A18의 곱도 요 녀석 제곱이랑 똑같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10번째 항만 19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우리 문제는 그러니까 이 10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뭐 거의 뭐 요런 문제죠. 그쵸? 거의 뭐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돼서 문제는 아이고 되게 간지럽네. 어렵지 않다 정도입니다. 우와씨,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등비수열 활용 963번 하나 봅시다. 이건 하나 좀 보자. 뒤지게 못해요. 이런 걸 진짜 뒤지게 못하죠 애들이. 아, 지우개 가지고 와야겠다. 5층에서. 이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들. 일단 나는 여기서 이 단원에서 뭘 얘기하고 넘어가야 하냐면 일단 들어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특히나 이제 이 문제 말고 저 앞에 있는 도형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등차 수열 활용 문제인지 등비수열 활용 문제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 그렇지 않아? 도형 문제라고 뭐 다 등비수열 활용이고 뭐 다 원이 나오면 뭐 다 등비수열 활용이고 뭐 삼각형이 나오면 다 등차 수열 활용이다 뭐 이런 건 없잖아. 그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변화를 관찰해야 되거든. 그치? 이 변화가 일정한 값이 변하는가? 아니면 일정한 비율이 변하는가? 를 먼저 좀 파악을 해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 일반적인 일반항 사이의 관계 같은 걸 뭐 파악해봐도 되고, 아니면 일정한 규칙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몇 개의 규칙을 찾아서 얘가 무슨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제 뭐 이런 애들 볼까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원이 세 개가 요래 이렇게 세 개가 두 개의 직선에 동시에 접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상황이야. 그때 세 원의 반지름 중심끼리 축축축축축 중심끼리 축축축축 R1, R2, R3 라고 할 때 이 셋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까요?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까요? 찍을 수는 없잖아. 그치? 쟨 등차이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되고, 그치? 목 아파. 이 녀석들은 이제 사실 이제 외접한
외접한 원들이니까 어딘가 가면 이렇게 만날 거고, 그치? 그럼 어딘가 이렇게 쭉 가면 여기 닮음인 직각삼각형들이 막 생기겠지, 그치? 닮음인 직각삼각형들이 막 생겨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와닿지 않죠? 이거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R1 플러스 R2, 그치? 요 길이는 R2 마이너스 R1, 그쵸? 여기서 또 수선 이렇게 내리면 직각삼각형 요 길이는 R2 플러스 R3, 외접하니까 요 길이는 R3 마이너스 R2, 그치? 그러면 요 삼각형 두 개는 닮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R1 플러스 R2 대 R2 플러스 R3는 R2 마이너스 R1 대 R3 마이너스 R2다. 여기 이제 비례식 풀면 뭔가 식이 나오겠지, 그치? 관계식이. 그래. 관계식이 이렇게 둘이 곱하면 R2의 제곱 마이너스 R1 R2 플러스 R2 R3 마이너스 R1 R3는 외항 두 개 곱하면 R1 R3 마이너스 R1 R2 플러스 R2 R3 마지막 R2의 제곱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남는 거 뭐 있냐? 이거 없어지고 R2 R3 이렇게 없어지고, 그렇죠? 남는 게 2배의 3는 여기가 있어. 3 2배의 R2의 제곱은 2배의 R1 R3랑 똑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럼 관계식을 찾아보면 지금 외접하는 원들끼리는 이거 봐봐, 좀 길잖아.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외접하는 원들끼리는 일단 반지름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등비 활용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무슨 수열인지를 적용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 그치? 등차 활용, 등비 활용을 다 배워놨으니까. 이해됐니?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딩을 못하는 게 이제 농도죠, 농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농도. 이 농도라는 게, 몇 퍼센트,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식을 좀 세우는 걸 연습을 좀 해야 돼. 여기서부터. 6% 소금물 100g과 8% 소금물 200g을 섞으면 여기 있는 녀석의 농도는 몇 퍼센트가 될 것이 당연히 300g이겠죠, 그렇죠? X 어떻게 찾을 거야? 이 X가 들어간 비율을 생각을 해야 돼. 비율. 좀 전까지 필기하고 있었는데 그새 자고 있네. 요 녀석들은 좀 비율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요 300g 안에 100g, 200g 들어있잖아, 그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요 녀석이 영향을 6%는 그러니까 얘 3분의 1만큼의 영향을 줬고요. 8%는 요 녀석이 이제 3분의 2만큼의 영향을 줬다. X는 6%의 3분의 1만큼, 8%의 3분의 2만큼의 농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해됐니? 요런 의미라고. 그 농도라는 게 소금물을 섞는 문제들이 이제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곱해서 이렇게 딱 하면 만들어져 뭐 이렇게 알려주고 마는데, 그렇죠? 농도 문제들 뒤지게 못 푸는데 이제 농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자, 문제 하나 볼까요? 여기 저 뒤에 점화식 파트 들어가면 수열 맨 마지막 단원 들어가면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963번 A는 10L, B도 10L 가지고 있어요. 농도는 몰라. 빰빰빰빰빰빰빰빰. P번, Q번 반복해서 농도가 같아진대. 얘는 같은 농도의 식염수? 예, 여기도 A%. 얘는 있잖아. 한 번 시행될 때마다 A%짜리 5L랑 0%짜리 5L 물 반절이라니까 이렇게 섞는다잖아, 그치? 그럼 보고 알아야 돼. 농도가 반씩 줄어드는구나, 그치? 그렇잖아. A% 2분의 0 곱하기 2분의 1만큼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농도가 반절로 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우리 문제는 요 녀석을 P번 시행한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A%의 2분의 1의
P번 이렇게 진행돼 있을 거야. 이해됐니? 얘를 P번 시행한다는 것. 이렇게 농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얘가 이제 식이 나오지. 안 그러면 지금 막 P번 3번 더 하기가 어려워. 3번도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또 농도 몇 % 계산해서 쓰고 그 녀석 5리터랑 물 5리터랑 이렇게 섞는 다음에 좀 힘들어져. 요 녀석은 문제를 보면 식염수 7.5리터를 버리고, 즉 식염수는 A%짜리는 2.5리터만 남겨놓고 물은 0%짜리를 무려 7.5리터를 넣는데, 그치? 즉 뭐야, 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치? 즉 요 녀석은 처음 농도에 Q번 시행하고 나면 4분의 1의 Q승이 돼 있대요. 오케이? 그 얘 P번, 얘 Q번 시행했을 때 농도가 똑같을 때 PQ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랍니다. 그럼 4분의 1은 2분의 1의 2Q승이니까 P랑 EQ가 같을 거니까 P 대 Q가 몇 대 몇이야? 2 대 1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요런 식입니다. 간단하죠? 그쵸? 간단하죠? 현아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지금 시험 좀 빨리 쉬는 것 같긴 한데 좀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거 좀 쉬었다가 쉬엄쉬엄 천천히. 책이 2장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설명할 게 좀 많이 있거든. 원리합계도 좀 해야 되고요. 그는 망할 놈의 원리합계. 시간 되면 시그마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 한 번에 시그마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든. 시그마를 좀 해놔야 돼서. 등비, 수열, 합.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열의 시작이죠. 등비수열의 합은 이제 뭐 수열의 합기호 SN이라고 해서 요 녀석이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했었잖아. 그치?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등비수열은 이제 일반항이 요런 형태로 생겼으니까 이제 요런 형태의 식에서의 등비수열 합공식을 배울 건데, 아이디어가 얘는 또 굉장히 중요해.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다음 단원에 몇 급수라는 녀석이 등장할 텐데, 그 몇 급수라는 녀석을 해결할 때 똑같은 아이디어가 이제 사용이 되니까 요 녀석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볼게요. SN이 A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뚜루루루루 해서 N번째 항까지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치? 이걸 싹 다 더하면 얼마냐 물어보는데, 이 녀석의 양변에 공비를 곱합니다.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면 2를 곱하는 거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면 3을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2인 등비수열을 곱하면 여기 있는 모든 항에 공비를 한 번씩 곱할 거잖아. 그치? 그냥 그래나요? 여기다 공비를 곱하면 한 칸씩 밀려서 쓸게. 얘에다 얘 곱한 거 이거 이렇게. 여기에 공비를 곱한 거 AR 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쭉 와서 얘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의 공비를 곱한 게 AR의 N-1승 될 거고. 그치? 얘에다가 공비를 곱한 게 AR의 N제곱만큼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럼 이 두 녀석을 빼는 거죠. 여기서 일단 뺄 때 조심해야 할 거. 공비가 1이면 안 됩니다. 공비가 1이면 SN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공비가 1이 아니라고 하면 1-S, R에 SN 이렇게 남을 거고요. 그쵸? 윗줄에서 아랫줄 뺀 거니까 그대로 두 개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치? 그럼 남는 게 A 빼기 AR의 N승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이 녀석도 A를 묶을 수 있지. 그치? 묶어서 1-R의 N승이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찾는 등비수열의 합 SN은 1-R분의 A의 괄호 1-R의 N승.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공식이죠. 그러니까 그치? 근데 사실 계산이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하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음수이거나 아니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계산을 하는 게 계산이 그냥 조금 더 편하다 이거지, 어디다 넣어도 계산은 언제나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거,
애들이 이제 뭘 많이 착각을 하냐면, 여기서 뭘 많이 틀리냐면 요런 거 많이 틀려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또로롱 3의 10제곱. 자, 이런 애들을 보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지,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을 R-1분의 초항의 R에 11승 빼기 1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반드시 요 n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집어넣어야 돼. 그치? 초항이 1인 등비수열은 요 녀석이 11번째 항이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요런 것 좀 주의해야 됩니다. 지수 10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갖다 10 갖다 때려 먹고 막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요러면 안 되고요. 요런 애들 또 하나 볼까요? 요런 애들. 그럼 1, 3분의 1, 3의 제곱분의 1, 3의 세제곱분의 1, 요런 애들도 하나 좀 볼까요? 3의 10제곱분의 1, 이런 애들. 이제 얘를 합을 구하라고 하면 사실 초항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 이제 봐봐. 1 마이너스 공비에. 그쵸? 초항 1에 중괄호로 써야겠다. 1 마이너스 공비의 n승. 요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얘 보통 이렇게 많이 안 쓰고요. 어차피 있잖아. 여기서부터 세는 거지. 얘를 초항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곱해져 지금? 3씩 곱해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비가 아무래도 분수인 것보다는 이제 정수, 자연수, 그 1보다 큰 숫자일 때가 계산이 아무래도 좀 편하고 이쁘기 때문에 초항을 R-1분의 초항이 요 녀석의 3의 11승 빼기 1 요렇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요렇게 써놓으면 요 녀석의 3의 10승분의 1만 곱해진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 지금 요만큼이 요 부분이랑 똑같다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 AN이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그때 이 등비수열의 모든 항을 역수를 취한 녀석 역시 여전히 등비수열이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이때 합의 규칙을 좀 관찰을 좀 해보면 만약에 이 등비수열의 뭐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지우자. SN이라고 하면 요 녀석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뭐라고 쓰냐면 이런 형태로 써놓을 수 있습니다. 어이씨 이거 지금 뭐냐면 요 녀석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지. 봐봐 얘를 AR의 제곱 AR의 n-1승까지 보면 여기서 요 합이 의미하는 건 A분의 1 AR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역수를 취한 거니까 모든 항이 AR 제곱분의 1 AR 세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AR n-1승분의 1 이제 뭐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슉슉슉. 그래서 요 녀석에다가 통분하는 거죠. 요 녀석을 자리가 없네. 뭘로 통분해야 돼? AR의 n-1승으로 통분해야 되겠네. 지수 하나 내가 더 썼네요. 그쵸? 자, 요렇게 통분해 놓으면 얘부터 아이고 근데 얘를 통분하면 얘가 지수가 1이잖아. 분자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 요 앞에 거 R의 제곱 땡땡땡 맨 마지막 게 R의 n-1승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A를 한 번씩 더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요 분자의 형태가 요 녀석의 합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제곱 R의 n-1승의 S n이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얘를 외워라 라는 의미는 아니고 역수를 취해서 통분해서 분자를 역수를 취하기 전에 합의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뭐 요런 녀석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 목이 아파요. 얘도 있고요. 또 여기서는 좀 알아야 될 게 좀 많죠. 비둘기 문제라는 게 있어요. 비둘기 문제.
비둘기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왜 비둘기냐면 9, 99, 999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치? 비둘기가 9999니까 그치? 자, 이렇게 가는 녀석. 비둘기 문제예요. 그래서 9가 n번 있어요. 이렇게 9가 띵띵띵띵 9가 이렇게 n번 써져 있는 녀석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건 하나 좀 외워놔야 돼. 그래야 7, 77, 777, 7777 이런 문제도 풉니다. 9가 이제 제일 기본 베이스가 되는 녀석이거든. 9는 10 빼기 1. 그쵸? 더하기 99는 10의 제곱 빼기 1. 그쵸? 999는 10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쭉 해서 맨 마지막. 그럼 999가 10의 세제곱 빼기 1. 9가 4번 있는 건 10의 4제곱 빼기 1이잖아. 그치? 9가 n번 써져 있는 건 그럼 10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야. 그치?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쓸 거야?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n제곱 따로 쓰고 마이너스 1이 총 n번이 있을 거야. 그쵸? 그럼 이제 이 녀석은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치? 초항이 10이고 공비가 10인 항의 개수 n개주. 얘는 지금 10의 1승부터 n승까지니까. 그쵸? 이렇게 생겨 먹었고 뒤에 n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9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9밖에 이렇게 안 풀리거든. 그러면 9가 아닌 녀석들 7777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가는 녀석들은 9분의 7 괄호 9, 99, 999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얘는 이제 10 빼기 1, 얘는 10 빼기 3, 얘는 근데 10의 제곱 빼기 3 이게 안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9로 바꿔놔야 돼. 그래, 이거 하나만 알면 사실 3, 33, 333, 3333도 풀 수 있겠지. 그치? 9분의 3 뭐 이렇게 들어오면 될 거니까. 그치? 앞에 이제 이거 하나만 좀 배워놓고 어떻게 변형되는지만 한번 파악하면 제 숫자 바뀌어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쵸? 숫자 바뀌어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서 뭐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 969번 문제가 이제 3, 33, 333 뭐 이렇게 가는 녀석인데 얘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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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죠? 이게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을 다 하고 있어야 돼, 이걸. 진짜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야 뭔가 이렇게 빠짐없이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다음은 이게 뭔가 오늘 이렇게 교실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지? 부분항. 얘도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1, 3, 3, 6, 12, 24, 48, 96, 182, 192 이렇게 가고 있는 등비수열이 있어요. 이 등비수열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더할 거야. 이렇게 더해도 9, 36 얼마야? 이렇게 가는데 여전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등차수열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 일정한 개수만큼 잘라서 더해도 여전히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였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개수만큼 잘라서 더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문제 970번 같은 문제를 그래서 푸는 거죠. 970번에 뭐 SN이 30, AN이 등비수열에서 SEN이 50, 그때 S 3N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녀석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 3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분필이 2개가 필요해. 오랜만에 주황색을 꺼내볼까? n번째 항 다음 항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그쵸? 요 녀석부터 2n번째까지 합, 요만큼의 합이 지금 5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2n번째 다음 항이 2n 플러스 1인데 여기부터 3n번째까지 요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일정하게 n개씩 잘라져 있죠. 그쵸? 그럼 요 두 번째 녀석의 합이 20일 거고요. 그쵸? 맞니? 계산 맞겠니? 30, 50. 오케이. 그럼 여기가 30, 20이니까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지. 그치? 그럼 요 뒤에 거의 합은 3분의 20일 거니까. 그치? 우리 문제는 50에다가 3분의 20을 더한 게 우리 문제의 답일 거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나 어쨌든 일정한 개수만큼 잘라서 더하면 여전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쭌. 이쪽은 그냥 저 덩어리채로 공비를 본 거예요. 덩어리, 그치? 얘랑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거지. 일정하게 n개씩 잘라서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3분의 40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다 잘하는데, 내가 수열을 잘하는데 곱하기를 못해가지고 내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3분의 40. 그치? 니들 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한번 시험 한번 해본 거예요, 여전히. 그치? 됐죠? 이해됐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없고요. 자, 짠짠짠짠짠짠짠짠. 누가 지우개 한 2개만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잠깐만. 좀 필기 좀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떠들지 말아. 지금 마이크 켜져 있고 녹음되고 녹화되고 있다. 지우개 없어. 어디 갔냐 지우개? 오랜만에. 대충 하자. 지우개 하나도 없나 이 교실에?
지우개 하나도 없나? 이상하네. 한번 지우개 이렇게 없을 리가 없네. 좀 덜 더러운 지우개를 골라 써야겠다. 자, 짠짠짠짠짠짠. 아휴, 2시간밖에 안 남았네. 2시간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자,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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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 다음은 역시 SN과 AN의 관계 라고 해서 이 파트를 애들이 등차 수열에 비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등차 수열에도 똑같은 유형이 있고요. 등비 수열에도 똑같은 유형이 있는데, 이거 내가 뭐 하라는 거였냐면, 동영상 안 봤다 그랬지? SN 주어져 있으면 그거 가지고 AN 찾아라, 요런 문제야. 오케이? SN이 뭐 이제 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세요. 뭐 이제 요런 문제였는데,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런 거 있었죠. S0가 0일 때랑 S0가 0이 아닐 때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S0가 0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초항부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S0가 0이 아닌 경우는 첫째 항 따로 놀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이런 수열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거는 동영상을 꼭 봐야 됩니다. 알았지? 동영상을 꼭 봐야 돼. 이거를 또 설명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0 갖다 빡 때려 넣어봤더니 0 갖다가 빡 때려 넣어봤더니 6 빼기 5, 1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요 녀석은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지 않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녀석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n이 2 이상일 때, 오케이? n이 2 이상일 때, 그때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을 빼보면 2 곱하기 3에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5 빼기 n-1은 2 곱하기 3의 n승 빼기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녀석을 애들이 정의를 좀 잘 못하더라고. 2 곱하기 3의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n승을 잘 정리를 못해. 내가 니들한테 x세제곱에서 x제곱을 뺄 건데 이 녀석을 뭘로 묶을, 공통인수로 묶으라고 하면 뭘로 묶을 거야? x제곱으로 묶을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남는 건 이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얘네 둘에서 뭐 공통인수를 좀 묶어내자고 하면 2 곱하기 3의 치수가 낮은 걸 선택을 해야겠지. 그치? 그럼 뭐 남겠어 여기에? 3 빼기 1 이렇게 남을 거야. 그치? 이 녀석이 4 곱하기 3의 n승 요렇게 될 거니까, 아, 답을 어떻게 쓰면 돼? an이 4 곱하기 3의 n승이에요. 언제? n이 2 이상일 때. 그리고 a1은 어떻게 찾아야 돼? a1은 s1하고 똑같은 값이니까 저기다가 1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나요? 맞니? 1 나오냐? 1 집어넣으면 3이 600이 오니까. 그렇죠? A1은 1이다. 이렇게 따로 써줘야 한다 라고 했어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S0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찾은 식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 여기다 1을 집어넣은 식이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봐봐.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하고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똑같이 SN이 뭐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6 이렇게 놓으면 우리 0 집어넣으면 이제 0 나오는 거 알죠? 그쵸? 그치? 0 나오게 뒤에만 바꿨어요. 그러면 요때는 똑같이 그럼 n이 2 이상일 때 풀면 요 자리만 6으로 바뀌었을 거니까 뭐 다른 거 달라지는 거 없을 거야. 그치? 다른 거 달라지는 거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an은 똑같이 4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쵸? 이렇게 나올 거고 a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근데 1 집어넣으면 왜 1이냐? 잘못했지. 그치? 10? 얼마? 1 집어넣으면 9, 20, 18, 13 이렇게 되고, 요 녀석은 1 집어넣으면 12.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얘는 원래 근데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녀석인데 심심해서 여기다 1 한번 딱 땡겨봤더니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므로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만 써주자는 얘기지. 그치? 요렇게만 써주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지수가 SN이 있잖아. 지수가 n에 대한 1차 다항식으로 생긴 녀석을 좀 관찰을 해볼 건데 아까 전에 초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요런 등비수열, 뭐 R이 1이 아닐 때 SN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이제 요렇게 생겼거든. 그치? 요 녀석을 뭐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요런 거야. 요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뭐라고 정리할 거냐?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A 요렇게 정리를 해 놓을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언제나 요런 형태로 생겼거든. 뭐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A 즉 그러니까 빵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게 돼 있어. 오케이? 빵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럼 여기서 초항하고 공비는 어떻게 빨리 찾으면 되겠어? 초항은 A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초항 나오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초항 A1은 S1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값 A에 R-1이 초항이고요. 그쵸? 공비는 그냥 얘가 공비야. 그래 안 그래? 공비는 그냥 이 밑이 공비지 n이 지수가 n이라고 써져 있을 때. 그치? 그럼 공비 이렇게 빨리 찾으면 일반항 찾을 수 있어. 즉 요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3의 n승으로 보려면 3을 하나 내려가지고 6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6 요렇게 봐야 돼. 그치? 아 그러면 이제 얘랑 더해서 빵이 되는 상황이잖아. 여기랑 더해서. 그치? 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그럼 일반항을 초항 얼마? 여기다 1 집어넣어. 1 실제로 집어넣어봐. 12 곱하기 공비 얼만데? 공비가 3이잖아. 3에 n-1승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랑 얘는 사실 식이 똑같이 써져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여기는 4 하나 여기다 곱하면 3 하나 곱하면 3의 n승 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쨌든 요 R의 n승의 개수와 뒤에 나와 있는 상수항의 합이 이제 빵이 되는 상황에서 얘가 등비수열의 그 합공식의 형태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럼 이제 저런 녀석, 안 되는 녀석, 얘는 그럼 어떻게 일반항을 빨리 찾을 것이냐? 다시 2 곱하기 6 곱하기 3의 n승 빼기 5라고 일단 지수는 나는 보통 이렇게 다 n으로 맞춰 놓습니다. n으로 맞춰 놓고요. 그럼 이 녀석이 an, a1 이렇게 따로따로 답이 써진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답이 써져야 된다는 거야. 그치? 왜? 빵 집어넣어 봤더니 0이 안 되거든 지금.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a1은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찾아야지 뭐. 그쵸? 13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는 있잖아. 이 과정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이 자리가 5라고 써져 있나, 이제 7이라고 써져 있나, 8이라고 써져 있나요? 어차피 똑같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냥 얘를 찾을 땐 6이라고 써져 있다고 하고 찾으면 되잖아. 그치? 뭐라고 써져 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왜? 이렇게 놓으면 이런 결과를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놓고 이런 결과를 따로 찾아서 답을 써주면 됩니다. 알았죠? 물론 뭐 이런 지식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든 문제를 따박따박 이렇게 다 풀면 전부 다 풀 수는 있어요. 알았죠? 요거를 좀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몇 줄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서술형 이런 거 안 나오거든. 너무 쉬운 거여서 귀찮아서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연습을 좀 해두자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어딨니? 이제 볼까요? 978번 같은 거 봐봐요. 978번 같은 건 문제가 개똥이야. 978번 같은 문제가 그래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978 숫자가 뭔가 되게 이쁘네. 그치? SN이 10의 n 더하기 2승 마이너스 100 이렇게 생겼다니까 얘가 지금 100 곱하기 10의 n승 마이너스 100이니까 어씨 뭐야 이거 딱 등비수열 합공식 형태네. 그치? 빵 집어넣으면 딱 빵 나오니까. 그치? 그럼 요 녀석의 AN이 초항이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어봐야 돼. 900이야. 그치? 900 곱하기 10의 n승 뭐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얘에 대하여 성립한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얘가
P 곱하기 Q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치? 우리 문제에 맞는 형태로 맞춰줘야겠죠? 이게 맞아? 이게 왜 맞아? 아이고, 씨. 이렇게, 그치. 미안해. 잘못. 지수가 N-1승인데, 멍청이, 공비가. 그럼 이제, 여기 지수 N-1, 여기 N 플러스 1이라고 써져 있다는 얘기, 지수를 2를 올려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100 갖다 곱하면 이제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쵸? 100이 곱해지면서 10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니까, 그쵸? P 값은 9고요. Q 값은 10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아,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럼 넘어가서, 뒤에 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980번 같은 문제, 그니까.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S0이 빵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서술형에다가 사실 딸랑 이것만 써놓으면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런 거 이런 게 교육과정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사실 편법이에요, 얘는. 얘를 빨리 찾아내기 위한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지 아닌지를 빨리 찾기 위한 편법이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쭉 풀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얘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K값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는 알았지? 원래는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면 풀어줄게요. 모르면 풀어줄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쉬운 건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졸라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그 이름은 바로 원리합계. 원리합계라는 녀석을 할 거예요. 원리합계. 요새 얘가 뭐 교육과정에서 좀 힘이 좀 빠져가지고 원리합계가 뭐 실용수학으로 넘어갔다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있잖아. 세상 5만 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졌대. 뭐 저 경제수학 그쪽 파트로 뭐 넘어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난 모르겠고 어쨌든 알려줄 거예요. 자, 경제수학 몰라. 원리합계. 정원아? 정신 좀 차리고. 원금과 리는 리자. 그렇죠. 이자. 원금과 이자의 합입니다. 아주 간단한 뜻이에요. 원금과 이자의 합.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 공짜는 없다. 그치? 뭔가 빌렸으면 그 빌린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쵸? 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자가 어디에도 붙어. 동생이 한 대 툭 치면 두 대 때린다고. 그치? 이자 쳐가지고. 그쵸? 이런 거에도 이자가 붙으니까. 이 원금과 이자의 합이, 요 녀석이 이제 어려워. 뭐가 어렵냐? 그, 현재, 과거에 돈의 가치, 현재의 가치, 미래의 가치, 요 세 가지를 맞춰줘야 돼. 뭘 통해서? 이자라는 걸 통해서. 물가가 상승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내 소중에 10,000원이 있어요. 내가 이 10,000원짜리, 만 원이 있는데 10,000원짜리 장난감을 하나 사고 싶어. 근데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돈을 주니까, 이자를 주니까, 그치? 이자를 받아가지고 5년 뒤에 장난감을 사면 이자가 남고, 그치? 장난감 10,000원짜리 장난감을 사면 이자가 남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 이제 돈을 맞춰놓죠. 돈을 넣어놓죠. 10,000원을 저금을 해놔요. 5년을 해놨더니 1,200원이 돼 있어요. 와, 그래서 좋다. 난 200원 벌었다. 이 주파춥스 하나 사들고 10,000원을 들고 장난감을 사러 갔죠. 이런 씨발, 장난감이 얼마야? 11,000원이 돼 있어요. 그쵸? 못 사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 가치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그 이자가 어디에 붙냐, 이제 예를 들어 크게 이제 문제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적금, 통장에 이제 돈을 넣어놓는 거죠. 이자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 어디? 상환. 돈을 거꾸로 갚는데도 이자가 붙어요. 빌렸으니까 이자가 붙어야지, 그치? 그 다음 연금.
요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여기서 돈의 가치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무엇을 통해서? 이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곱하기라고 쓰면 좀 그렇다. 이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과거의 가치에 이자를 붙여서 현재의 가치와 똑같이 맞추려면 이자가 뭐 몇 퍼센트 해야 되고, 이자를 붙였을 때 얼마고, 또 현재 가치에 이 정도 이자를 붙였을 때 이 돈의 미래의 가치는 얼마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자를 매기는 방법과 돈을 적립하거나 갚는 시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초입, 말입, 요새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얘는 뭐냐면 기수부일이라고 부르는데, 돈을 뭐 적립하거나 갚거나 할 때 매 시기의 초마다 돈을 적립을 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말입은 기말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시기에 말에 돈을 내겠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거의 이 세상의 모든 대출 상품은 전부 다 기말불이에요. 그래야 이자를 걔네들이 좀 더 받아 처먹거든.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적금은 기수불입니다. 왜? 그래야 은행에서 이자를 10원이라도 덜 주거든. 실제로 시스템이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초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봐봐. 19년, 곧 올 미래로, 그쵸? 1월 1일이 있어요. 1월 1일이 땅 됐어. 오케이? 이때부터 1년 후는 언제로 보는 거야? 19년 12월 31일로 보면 돼요. 31일이 딱 끝나는 시점이 1년 후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 시점과 20년 1월 1일은 요 시점은 어때? 얘가 시작되는 시점과 얘가 끝나는 시점이 어때? 같은 시점이야,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에 5년짜리 적금을 넣었어. 매년 초에 돈을 넣겠대. 그럼 1년 초에 돈을 한번 넣고, 2년째 초에도 돈을 한번 넣고, 3년째 초에도 돈을 한번 넣고, 4년째 초에도 돈을 한번 넣고, 5년째 초에도 돈을 한번 넣었어. 이때 돈 찾을 수 있냐? 못 찾아. 왜? 5년이 안 됐거든. 5년 초랑 똑같은 시기가 언제야? 4년 말이야. 그렇잖아. 이때 똑같은 시기가 언제? 1년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1년 지났어. 2년, 3년, 4년밖에 안 지났잖아, 아직. 그치? 5년 만기 적금하면 만으로 5년이 가득 차야 돈을 찾을 수 있는 적금인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자가 한 번 더 부는 1년 후에 돈을 찾을 수 있지. 얘가 그래서 6년 초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걸 헷갈리니까 그냥 5년 말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많이 풉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되죠? 이 초랑 말의 개념이 사실 이날짜나 크니까 우리 금융업계에서는 똑같은 날로 봅니다. 12월 31일이 끝나는 날과 1월 1일이 시작하는 날을 같은 시기로 봅니다. 다만 12월 31일이 되는 12시에 은행 못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은행에서는 그 다음 날을 만기일로 지정을 해놔요, 실제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12시 땡 하자마자 은행 못 가잖아, 그치? 근데 뭐 적금도 한 3시쯤 들었을 거 아니야, 오후에. 다음날 2시 59분에서 3시 딱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와야 인정을 해준다 이거야. 오케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일수로 그냥 따져서 1월 1일 날 넣었으면 내년 1월 1일 은행문 안 여니까 1월 2일 날 넣었으면 내년 1월 2일까지가 그 만기일이다. 그냥 이렇게 일수로 따져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자를 매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 막 이런 단어 들어보잖아, 그치? 복리의 마법.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름 어떤 새끼가 지었나? 단순 이자 계산법이고요. 복잡한 이자 계산법입니다. 이름 아주 심플하게 잘 지었죠, 그렇죠? 자, 단리법은 안 나와요. 왜? 이미 옛날에 다 배웠어.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저금통에 4,000원이 있다. 매달 200원씩 저금을 하면 10개월 후에 저금통엔 돈이 얼마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
고정이자죠. 고정이자. 근데 10,000원이 있어요. 은행에 넣었더니 이자를 20%를 주겠대. 매달. 왜씨 20%나 준대요. 한 달마다. 한 달 후엔 얼마가 돼 있어? 12,000원이 돼 있잖아. 그치? 두 달 후엔 14,000원이 돼 있어. 뭐 이런 겁니다. 이자가 요 돈의 20% 2,000원으로 그냥 계속 고정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자 계산하기도 쉽고 뭐 2,000원씩 10번 받았으면 20,000원 받았겠죠. 그쵸?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안 나오겠지. 그치? 문제가. 그치? 이제 복리. 복리에 대해서 할 건데 복리는 이제 이런 거죠. 이자가 붙어서 원금 자체가 늘어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금에 다시 이자를 붙여서 다시 또 주는 겁니다. 봐봐. 어떤 A1이 있어요. 뭐 이율이 R이라고 해봅시다. 이율이 R이라는 얘기는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이제 100분의 R 퍼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100분의 R 퍼센트. 자, 그러면 A1이 있잖아. 한 달 지나면 요만큼 늘어났을 거야. A1의 R배만큼. 그쵸? 원금의 A1의 R배만큼 늘어났을 거야. 금액이. 그치? 이 녀석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어?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얘가 다시 원금이 돼서 요 녀석의 R배만큼 또 한 달 후에 요 녀석의 이게 원금이야. 더하기 원금의 R배만큼 다시 늘어났어요. 그쵸? 이해됐니? 얘가 다시 원금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랑 이걸로 묶어버리면 A에 1 플러스 R로 묶으면 또 1 플러스 R 이렇게 남기 때문에 얘가 A에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되겠죠. 그쵸? 즉 그럼 N번 N년 발음이 좀 그러네. N년 후에는 얼마가 돼 있겠어? A에 1 플러스 R에 N승만큼이 돼 있을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자가 이제 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이자가 한 2% 정도만 돼도 단위로 계산한 거랑 복리로 계산한 거랑 한 30년 정도 지나면 금액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져 있어요. 이율이 한 2% 정도만 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해서 얘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땐 문제가 어렵진 않거든. 꼭 반드시 그대로 따라서 푸세요. 물론 각자만의 방법이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고 하면 그냥 각자만의 방법으로 해도 좋은데 센에 있는 건 쉽잖아. 그치? 이 정도는 뭐 어떻게 해도 다 풀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책들은 원리학계를 공식으로 기수부를 이렇게 계산, 기말부를 이렇게 계산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러면 딱 거기까지밖에 못 풀어.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은 막 중간에 이자가 변하기도 하고 막 돈을 1년 넣어놨다가 1년 쉬었다가 막 또 1년 후에 또 돈 넣었다가 이런 별 지랄 같은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서 풀려고 하면 모든 문제를 다 못 풀고 이만큼밖에 못 풀어요. 오케이? 반드시 좀 귀찮을 거야. 왜냐면 내가 좀 한 문제 한 문제를 많이 써서 풀 거거든. 많이 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서 애들이 잘 안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꼬이고 막 그러면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못 푼다고. 알았지? 좀 귀찮아도 꼭 그대로 따라서 풀었으면 하는 단원입니다. 그 어떤 단원보다. 그나저나 지우개가 없어서 큰일이네. 슉슉슉슉슉슉슉슉. 자, 문제를 하나 땡겨볼게요. 내가 세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얘는 2개를 풀 겁니다. 연금 문제는 2가지를 풀 거예요. 2개? 맞나? 돈을 땡기는 거. 자,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연초에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금을 하려고. 오케이? 이율은 뭐 5% 정도 해볼게요. 그때 10년 후에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심플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100년, 매년 초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첫 번째 년 초에
100만 원 넣고요. 오케이? 두 번째 연초에도 100만 원을 넣고요. 그렇죠? 3년 초에도 100만 원을 넣고요. 띠리리리리 10년 초에도 100만 원을 넣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찾으려면 10년 말까지는 기다려야 돼. 이때는 새로운 입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때 돈의 원리합계를 계산을 하랍니다. 그러면 요때는 돈은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붙었네. 그치? 요 금액은 100만 원에 5%라는 건 1 플러스 100분의 5만큼 증가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5가 곱해집니다. 알았지? 곱하기 1.059요. 그쵸? 그 바로 직전에 넣은 돈은 9년 초에 넣은 돈은 이자가 몇 번 붙었겠어? 그럼 2번 붙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5의 제곱만큼의 이자가 붙었을 거고 8년 초에 넣은 돈은 100 곱하기 1.05에 3번 붙었을 거야. 그치? 이 규칙을 좀 잘 봐야 돼. 여기가 9년, 8년. 지수를 틀리면 안 되거든. 지수 하나 차이 나면 답이 틀릴 거 아니야. 10 지수가 1, 9일 때 지수가 2, 8일 때 지수가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규칙이 이 연수 초랑 지수랑 합치면 11이 되는 상황이야. 그쵸?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요 금액은 111이 100 곱하기 1.05에 11승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내 통장에는 요만큼의 금액이 있겠죠. 귀찮아. 별거 어려운 거 쓰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치? 어려운 거 이렇게 짝대기 이거 몇 개 하기 귀찮아가지고 애들이 안 따라 하는데 이거 꼭 따라서 좀 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봐봐. 얘네들을 싹 다 더할 거잖아.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이게 전체니까. 그럼 얘를 초항으로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1.05씩 곱해지니까. 그치? 그럼 공비가 1.05야. R-1분의 초항에 1.05에 돈 몇 번 넣었어? 10번 넣었지? 항 당연히 10개 있을 거야. 그치? 현아 이해돼? 항이 당연히 10개 있을 겁니다. 요거를 풀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고요. 요런 것들은 문제에서 줍니다. 1.05의 10승은 뭐라고 계산하자.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다 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지? 이해됐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이게 돈을 적금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자, 적금. 책에 있는 문제 아니고 그냥 내가 막 지어낸 거야. 이 세 문제는 좀 적어놓으세요. 좀 적어봐요. 빨리. 어딘가. 얘들아, 수업 노트 가지고 다녀라. 필기할 수 있는 노트 하나씩 다시 가지고 다녀요. 알았죠? 응. 시험 끝났으니까 그것도 있어야지. 여덟 시가 넘었네, 벌써. 빰빰빰빰빰빰. 지운다잉? 왼쪽 지운다잉? 나 뭐 잘못 썼어? 잘못 썼어 나?
어디? 안 잘못 썼어? 지수 11 맞는데? 맞아 11 맞아. 10 잘못 썼어. 아 진짜 계산 더럽게 못해. 아 진짜. 지수 더해서 11이라고 해놓고 지수를 11이라고 써버리네. 조원아 기운 좀 내봐. 기운 내서 내가 진짜 내년에 장담하고 내가 1등급 만들어줄게. 알았지? 1등급 못 맞으면 여태까지 낸 학원비 내가 다 환불해줄게. 알았지? 너 말고 이제 이거 악용하지. 이제 1등급 못 맞고 환불 받았을 때 얼마야 씨. 아, 2달 굶어야 돼. 2달이 뭐야? 6달 굶어야 될 수도 있어. 자, 연금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와. 혹시 여기엔 당연히 연금 받아본 사람이 없겠죠, 그쵸? 자, 연금 복권 뭔지 알아? 연금 복권 혹시 들어봤어?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 복권 가게 가면 한 장에 1,000원이거든. 당첨되면 매달 20년 동안 500만 원씩 줘요. 1등이 되면 매주 1등이 2명씩 나오거든. 500만 원이면 그 대기업 월급 아니에요? 대기업 월급은 대기업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기업 월급이 500만 원.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직장을 때려치거나 그러진 못하고. 그치? 왜냐면 직장을 때려치면 돈 쓸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500만 원이 부족해져요. 돈을 안 벌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쓴다 일하면서. 그러면은 일을 때려치면 200만 원만 쓰지 안 그런다니까. 300만 원씩 써요. 일하는 시간에도 돈을 쓰니까. 돈을 벌 시간에 쓰니까. 그렇게 돼요. 사람. 500만 원이면 삶이 조금 윤택해지겠지. 그치? 그치? 근데 그거를 복권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나 한 번에 일시불로 주세요 하면은 500 곱하기 1년에 그럼 얼마야? 1년에 6천이잖아? 그럼 12억 주냐? 그러지 않아. 얼마 정도 주는지 알아? 지금 현재 금리로 6억 정도 줍니다.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 같잖아? 2%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값이 그래. 반절 정도로 줄어들어요. 말도 안 되게 줄어들어. 걔네들이 뭐 미친 장사는 할 수 없잖아. 왜 그만큼밖에 돈을 못 주냐? 걔네들이 사기꾼이냐? 그런 건 아니야. 다만 내가 다음 달에 받을 500만 원의 가치와 맨 마지막 달에 받는 500만 원의 가치는 다르다고. 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잖아. 물가가 오른다. 그게 다른 말로 뭔 말이야? 뭐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야.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지금은 500원밖에 안 필요하지만 나중엔 700원이 필요하단 말이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치? 얘네들은 그 나중에 500만 원은 지금의 가치로 500만 원의 가치가 안 돼. 한 150만 원 정도 가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받으려면 150만 원만 받는 게 맞겠지. 이해돼? 이해돼? 이걸 맞춰서 주는 거야. 즉 내가 매달 500만 원씩 이거 매달 매월 이건 이렇게 문제에 정확하게 좀 표현이 돼 있어요. 월 말에 500만 원씩 20년을 받기로 돼 있어요. 20년 하면 몇 개월이야? 몇 개월이지? 240개월. 왜냐면 월 말이니까 이제 단위를 이제 월로 맞춰 놓는 겁니다. 알았죠? 숫자가 너무 큰가요? 500만 원씩 받고 싶어요. 얘를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면 얼마를 받겠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로 하면. 자, 그럼 내가 현재 시점이 있어요. 현재입니다. 현재. 알았지? 언제부터 돈을 받는 거야? 이때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치? 이때 원래 500만 원 받기로 돼 있고요. 두 번째 말에 500만 원을 받기로 돼 있고요. 그쵸? 세 번째 말에 500만 원을 받기로 돼 있고요. 그쵸? 띠리리리리링 240개월 말에 5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쵸? 요 돈을 일시불로 수령을 하고 싶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돈에 이자도 안 썼네. 이율이 월 2%라고 합시다. 오케이?
요 돈에 2%의 이자를 붙였을 때 500만 원이 되는 금액을 받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5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겠지, 그치? 이 금액에 2%의 이자를 붙였을 때 500만 원이 되는 그 금액. 이해돼? 즉, 얼마겠어? 그럼 여기다가 1.02를 곱한 게 얘가 되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1.02로 나눠야 얘가 되는 거겠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얘를 1.02로 나눈 금액일 거예요. 즉, 1.02의 분의 500. 이걸 받을 거예요.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2월 말에 받을 금액을 지금 받고 싶으면 이자를 2번 붙여서 500만 원이 되는 금액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돼? 1.02가 2번 곱해졌을 때 500만 원이 되는 금액이니까 500만 원을 1.02의 제곱으로 나눈 금액을 받을 거야. 그렇죠? 하나 더 하지 말고 쭉 이런 과정으로 띠리리리리 마지막 240개월 말에 받을 금액은 얘는 이제 여기 1월 말이랑 이 지수가 똑같죠 지금 그치? 이 지수의 규칙을 관찰을 해보면 얘는 500만 원을 1.02에 240승으로 나눈 금액만큼을 받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은 요 금액을 받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걸 다 더해야겠네. 이걸 다 더한 금액은 얼마냐? 그럼 어디를 초항으로 보는 게 편하냐? 요 녀석을 초항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왜? 그래야 위로 올라갈 때마다 1.02가 곱해지는 상황이잖아. 그치? 맨 아래 걸 초항으로 봐야 돼. 그래서 합이 내가 받을 금액의 합은 여기다 써야겠다. 여기 많으니까. 1.02-1, R-1의 초항 1.02에 240승 분의 500 괄호 1.02에 항의 개수 몇 개? 당연히 240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문제에 역시 1.02에 뭐 240승을 뭐라고 계산하자부터 계산할 수 있는 무언가 힌트는 있어야 당연히 풀겠죠. 그렇죠? 없으면 뭐 나도 5% 계산기 안 쓰면은 이렇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알았죠? 연금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연금 문제는 2개를 할 거예요. 2개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빠밤빰빰 두 번째는 좀 적고 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제 4개 푸는데 한 4, 50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름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걸 못해요. 누구니 넌? 근데 이거는 왜 그 분해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 분. 곱한 게 아니라. 봐봐. 내가 500만 원을 원래 1월 말에 받기로 했어. 근데 지금 받는 금액은 몰라. X라고 할게. 이 돈의 관계는 여기다가 이자를 붙여서 5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돈 가지고 이 돈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자 5%라고 하면 그렇죠? 적금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거니까, 그렇지? 얘는 이제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거꾸로 환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연금 문제는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인데 실생활하고 좀 예를 들어볼게요. 날강도들 얘기입니다. 자, 한 날강도들이 있어요. 국가에 우리나라에 날강도들이 있어요. 아, 이런 거 동영상 좀 그런데. 그 주택연금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혹시? 주택연금? 뭐냐면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 물론 그 일시불로 팔아도 되는데
주택연금 기금에 주택을 넘겨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사는 대신에 매달 돈을 받아. 오케이? 대신에 나중에 이 집은 걔네한테 넘어갑니다. 강도 새끼들. 왜 강도냐? 걔네들이 쳐주는 이자보다 보통 집값 상승률이 월등히 높거든. 물론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래서 자, 내가 평생 100억을 모았어요. 좋겠다, 그치? 내 인생의 목표가 300억이거든. 인생의 목표입니다. 죽을 때까지 300억만 좀 벌어보자. 그런 겁니다. 이제 얼마 벌었어? 4,000분의 1 정도 번 것 같아요. 계산하지 말고 알았지? 그냥 대충 부른 거니까. 100억이 있어요. 행복해, 그치? 100억이 있어요, 100억. 100억을 은행에 맡겼어. 연금공단에 맡겼어. 나 이거 100억 지금 맡길 테니까 30년 동안 매달 말에 연금 좀 주세요. 이자는 월 그냥 계산하기 쉽게 또 5%로 가봅시다. 오케이? 야, 봐봐. 내가 120만 원이 있다. 120만 원을 연금공단에다 맡기고 나 이거 12개월로 나눠서 주세요. 10만 원씩 10달 주면 그거 맡길 필요 없잖아, 그치? 내가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10만 원씩 찾아 쓰면 되잖아, 그치? 걔네들이 이자 좀 더 쳐줘. 왜? 걔네들이 투자 받으면 그걸로 돈 더 굴리고 막 할 거 아니야, 그치? 이자를 좀 쳐준다고. 그냥 돈을 좀 더 받을 거야, 알았지? 그게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알았지? 100억 30년으로 나눈 거 답이 아니라고, 알았지? 오케이? 100억을 30년이면 몇 개월이야? 10년 하자, 우리 10년. 30년 너무 길다, 그쵸? 미안해. 10년 몇 개월? 120개월. 여기도 이제 단위가 매달 말이라 그랬으니까 이율도 월 이율이어야겠죠, 그쵸? 연이율이 12%라고 해서 월 이율이 1%인 건 아닙니다, 알았죠? 역시나 한 번에 12% 이자를 받은 것과 매달 1%를 복리로 계산 12번 계산하는 게 금액이 같아지는 금액이 월 이율로 책정이 되니까 12로 그냥 막 쪼개고 그러면 안 돼요. 자, 현재는 언제나 1년 초로 쓸 겁니다. 해 초에 있어요. 이때 내 통장에 100억이 있습니다. 오케이?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을 1년 말 A1, 2년 말 얘도 A1, 오케이? 3년 말, 3달 말이지, 3개월 말에도 일정한 금액을 받을 거야.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또로로로로로 받을 거야. 띠리리리리 해서 언제? 120개월 말에도 마지막 A1을 받을 거야. 그치? 이 돈은 사실 미래에 있는 돈이잖아. 그치? 100억은 나의 현재에 있는 돈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돈을 현재 가치로 전부 다 환산을 시켜서 합이 100억이 되게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얘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 돈의 이때 받을 A1의 현재 가치는 역시나 A 나누기 1.05겠죠. 그쵸? 현재 가치가, 그치? 마찬가지로 요 돈의 현재 가치는 1.05의 제곱분의 A가 될 겁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또로로로롱 요 돈의 현재 가치는 1.05의 120승분의 A일 거고요. 나는 이 돈을 합친 게 내 돈의 현재 가치인 100억과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 녀석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역시나 요 녀석을 초항으로 놓고 그래야 공비가 1보다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의 합이 1.05 빼기 1분의 1.05의 120승분의 A 괄호 아래 n승 마이너스 1이 100억이다. 이렇게 놓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A 값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100억을 당연히 120으로 나눈 값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이에요. 알았죠? 좀 더 적은 금액입니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근데 좀 더 많은 금액이 될 텐데. 좀 더 많은 금액일 겁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100억을 은행에 맡겨놓고, 연금공단에 맡겨놓고, 매달 연금으로 환산해서 받을 거예요. 120개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거야.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나. 오케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연결 맡겨놓으면은 걔네가 이자를 더 받을 이자를 계산해서 그거를 10년으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걔네가 이 정도 하는 겁니다. 7% 수익 내서 3% 이자 쳐서 주는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7%의 이익을 가지고 3% 가지고 주는 건데 걔네는 절대 손해가 안 나거든. 기관들은 절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어쩔 수 없어 그래요. 주식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은 이제 먹는 주식밖에 없는데 적금 문제 아니 상환 문제를 맨 마지막에 하냐? 그게 제일 복잡해. 애들이 제일 보통 그걸 잘 못해. 정원이 왜 멘탈이 나갔어? 왜 그래? 어디 아파? 못 알아듣겠어 혹시? 알아듣겠지 그치?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두고두고 길이길이 봐요. 알았죠? 짠짠짠짠짠 마지막 상환 상환이 이제 뭐 유이자 할부 정도 됩니다. 어? 제가 120이에요. 어디? 2.65에 20이요. 이거? 아니요, 시계. 저기. 내가 뭐 그렇지 뭐 이해해줘. 늙어서 그래. 곧 33살 되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큰일이야. 됐죠. 자, 유이자 할부입니다. 상환이에요. 돈을 빌리고 갚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있잖아. 친구한테 60만 원을 빌렸어. 야, 내가 다음 달부터 매달 10만 원씩 6개월 동안 갚을 테니까 60만 원만 좀 빌려줘봐. 이런 빌려주는 친구는 멍청한 친구입니다. 돈을 잃고 친구를 얻겠죠. 왜? 내가 이거 안 맡기고 내가 친구 안 빌려주고 은행에 탁 넣어놓으면 저축은행 같은 데는 다 이자를 매달로 주고 월로 주거든. 월마다 줘요 다. 저축은행은 월마다 주고요. CMA라는 통장 아나 혹시 CMA라는 통장 들어봤나? CMA라는 통장은 이자를 일마다 줍니다. 하루에. 이자가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서 비상금 같은 거 넣어놓을 때 언제 꺼내 쓸지 모르는 돈을 넣어놓을 때 좋습니다. CMA가 뭐냐면 주식 거래하는 통장 CMA 통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만들고 주식 거래 안 해도 되거든. CMA 통장이 웬만한 어른들 다 하나씩 있고요. 저축은행은 이율이 시중 그 제1금융권보다 이자가 좀 높고 이자를 다 월 단위로 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월 1%씩 주면 연 12%로 준 것보다 많이 받거든. 많이 받아요. 근데 월로 받으면은 월 말에 이자를 준다 그러면은 월 중간에 빼면 그 이자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 그때까지의 이자를 쳐서 월 말에 그 이자가 들어와요. 나중에. 어차피 통장은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왜 CM에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일복리가 월복리보다는 더 커요. 금액이. 그런 입장이야. 빰빰. 그리고 적금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를 하게 돼버리면 이자를 하나도 안 줍니다. 이자를 하나도 안 주고. 자, 내가 이거 봐봐. 60만 원이 이렇게 하자. 자, 현아가 나한테 60만 원을 빌려갔어. 그렇지? 불법 고수 친구들이랑 고수도에 빠져가지고 고수업 친다고 60만 원을 빌려갔어 나한테.
매달 10만 원씩 갚겠대. 아, 근데 빌려주면 안 돼. 왜? 나는 이 돈을 통장에 넣으면 돈이 한 60만 2천 원 정도 돼 있을 거거든. 그치? 60만 5만 원 정도 돼 있다고 합시다. 야, 나 이거 통장에 넣으면 65만 원인데 그럼 네가 60만 원을 다시 매달 10만 원씩 갚으면 내가 손해 아니냐?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다. 그럼 이제 현아가 그럼 이제 머리를 쓰는 거지. 그럼 있잖아? 내가 이제 현아한테 야, 그러면 61만 원씩 줘 매달. 11만 원씩 줘. 그래서 10만 얼마야? 65만 원을 5로 나누면 얼마야? 10만 8천 원. 그쵸? 야, 10만 8천 원씩 줘. 그럼 있잖아. 얘가 손해를 봐요. 왜? 봐봐. 내가 10만 8천 원을 6번, 6번 이렇게 받을 건데 이 돈을 받자마자 은행에 넣는 거지. 이자가 조금 붙을 거 아니야, 그치? 이자가 조금 붙을 거 아니야, 그치? 이자가 조금 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 합치면 이 돈 60만 5만 원 원래 통째로 은행에 넣었던 돈보단 많아질 거잖아, 그치? 이해돼? 왜? 이 돈만 합쳐도 65만 원인데.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 돈의 가치들을 다 맞추는 거야. 이 돈도 얘가 매달 갚을 돈을 6개월 후의 가치와 내 통째로 있는 돈의 6개월 후의 가치가 똑같이 맞춰지는 금액만큼 받는 거예요.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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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게요. 자, 짠. 60만 원 금액이 너무 쪼잔하니까 내가 람보르기니를 사려고 은행 가서 10억을 빌렸습니다. 10억을 빌렸어요. 람보르기니한테 살려고. 람보르기니 풀옵션 이렇게 한 사면 7억 얼마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자, 람보르기니 살려고 10억을 빌려서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을 갚을 거야. 연초에 빌린 거예요, 당연히. 100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을 상환할 겁니다. 이자는 연이율 10%고요. 얼마씩 갚아야 하냐?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1년 초에 10억의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 녀석은 조금 표기를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년 말에도 A1을 갚을 거고요. 한 줄 밑에다가 여기다 두 번째 년 말에도 A1을 갚을 거고요. 세 번째 년 말에도 일정한 금액 A1을 갚아서 마지막 10년 말에도 A1을 갚을 겁니다. 나는 얼마씩 갚아야 합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이때 빌려서 이때까지가 딱 10년이잖아. 만으로 10년인 거잖아. 그치?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의 돈의 가치가 맞춰져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이 시점에서의 돈의 가치가 맞춰져 있으면 된다. 요딴 얘기고요. 그럼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돼? 10억의 10년 후의 돈의 가치부터 계산해야겠지. 당연히 이자 10번 붙은 금액이겠죠. 그쵸? 10년, 1년 후 한 번 붙었고 2년 후 2번 붙었고 3년 후 3번 붙었을 거야. 그치? 10년 후 10번 붙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돈은 이미 이때 가치가 A1인 거야. 그치? 이해됐니? 요 돈은 요때 가치가 이미 A1이고 바로 전에 9월 달에 갚은 금액은 요 돈의 가치가 이자 한 번 붙은 금액일 거고 8월 말에 갚은 금액은 이때 시점의 가치가 요만큼일 거고요. 이해됐니? 해서 쭈루루루룩 해서 요 돈은 A 곱하기 1.1의 9승이겠죠. 또루루루룩. 이해됐어요? 이자가 여기 1.1의 빵승부터 시작하니까 여기가 9승이 끝입니다. 10번 냈으니까. 그치? 그럼 나는 요 돈의 합이 얘랑 똑같아지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해돼? 이해 안 돼? 자, 봐봐. 이제 이런 거지. 우리 돈을 다시 아까 친구가 돈을 빌리는 걸로 다시 예를 들어줄게. 내가 60만 원을 안 빌려주고 통장에 넣어놨을 때 금액과 얘가 매달 얼마씩 갚을 거지.
그 돈을 갚자마자 갚는 즉시 넣어놔 통장에. 오케이? 그럼 한 달 후에 받은 금액은 6개월 지나 있으면 이자를 5번밖에 못 받거든. 그치? 원래 생으로 6개월인데 한 달 후에 처음 돈을 받았다? 이 돈은 6개월 후라는 그 시점에는 이자 5번 받을 거야. 두 번째 달에 받은 돈은 6개월 후에 이자 4번 받았을 거야. 이해돼? 이 돈을 다 합쳤을 때 생으로 저금한 금액과 똑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즉, 이 만기 시점에서의 돈의 가치가 똑같이 맞으면 손해보는 거 없잖아. 둘 다. 그치? 빌린 사람도 갚은 사람도 손해보는 게 없는 구조. 이해되니? 이해되니? 응. 이런 시스템인 거죠. 빰빰빰빰.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얘를 초항으로 하고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는 게 편하겠지, 계산이. 그치? 그러니까 그 합은 1.1 마이너스 1분의 일정한 금액 A 괄호 1.1의 10승. 항의 개수가 10개입니다. 그쵸? 돈 10번 갚았으니까. 마이너스 1 한 개 얼마다? 10억 10 곱하기 1.1의 10승 억. 이해해야 된다. 이해됐니? 요거를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면 A값 찾으면 방정식 풀어서 A값 찾으면 될 거예요. 아, 힘들어. 쉬는 시간.